나라와 기록 전시관은 2019년에 개관한 나라기록관의 상설 전시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록 전통과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기록관은 가장 험준한 곳에 실록을 보존했던 태백산 사고를 계승하여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국가기록원의 중앙서고입니다. 이제 천년의 문을 지나 전시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조선왕조실록, 밀교와 같은 훌륭한 기록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공공기록물을 투명하게 생산하고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기록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1998년 5월)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공공기록물법 제정 기본계획입니다. 근대기록 관리의 시작은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 국민주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고, 한국의 공공기록물법 제정 또한 민주화운동의 성과물 중 하나입니다.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을 보존하는 법적 근거로 1999년 1월 29일 김대중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공기록물법은 공무수행의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실록과 의궤 같은 기록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등 주요 회의기구의 회의록 생산을 의무화하고 중요한 국가행사나 사업은 시청과 기록물로 생산하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은 국가 수립을 위하여 가장 먼저 제정되는 최상위 법률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재헌헌법이 공포되었고 1987년 10월 개정까지 9번에 걸쳐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현행 헌법인 9차 개정헌법은 1987년 60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하였으며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였습니다. 국무회의록은 헌법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부의 최고 정책심의회의입니다. 국무회의록은 1949년 1월분부터 보존되었으나 상정된 안건 처리 대부분이며 국무위원별 발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 직전에 열린 4월 12일자 국무회의록입니다. 회의가 열린 날짜와 장소, 참석자와 함께 보고 안건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신두영 전 감사원장의 비망록입니다. 국무회의록에는 담겨있지 않은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의 발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담겨 있어 4.19 혁명 직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1999년) 공공기록물법 제정을 계기로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되어 이때부터는 국무회의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사기록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전쟁이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육군본부에서 이관한 군사기록은
6.25 전쟁의 생생한 전투 현장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6.25) 전쟁 당시 작성된 사단작전 경과 요도입니다. 제6사단에서 휴전회담을 앞두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2년 8월 7일까지의 전투를 요약한 지도입니다. 문서에 담아낼 수 없는 6.25 전쟁 당시의 정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정색 실선은 진경로, 녹색 실선은 퇴각로, 빨간색 실선은 적군의 진경로, 녹색 점선은 일사 후퇴 당시 퇴각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도표에는 전과 통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과 9월 26일 서울 탈환 후 대한민국 육군과 연합군은 10월 18일 평양 탈환 작전을 공동 전개하였습니다. 이 작전 명령은 하루 전인 10월 17일 18시에 육군본부 총참모장 정일관 소장의 명의로 하달된 작전 명령입니다. 전쟁 중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수기로 먼저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다시 철필로 등 사용지에 정서하였습니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10월 22일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제6사단은 가장 선봉에서 10월 26일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수통에 물을 담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헌수하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문입니다. 전쟁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정전협상이 시작되었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협정서는 서원과 5조 63항의 전문, 11조 26항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전쟁이 중지되었으며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를 두게 됩니다.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하이,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웨인 클라크가 서명하였고 북한군 측 대표 남일, 유엔군 측 수석대표 윌리엄 켈리 해리슨이 서명하였습니다.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에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유례 없이 긴 시간 동안 정전협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면은 문서에는 다 담을 수 없는 국토 변화, 토목 건축 과정을 기록하는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국가기록원에는 조선 총독부가 남기고 간 2만 6천여 매의 도면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일제는 1916년 6월부터 1925년 12월까지 약 10년간 경복궁 공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경복궁의 기본축을 바꾸어 놓은 사실을 증거하는 도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 건축가 게오르그 라란데와 도쿄대 건축학과 출신들이 설계한 조선 총독부의 당초 도면입니다. 처음에는 총독부 청사를 경복궁의 기본축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도면에는 총독부 청사를 중심으로 기본축이 3.5도 틀어져 있습니다. 이 도면은 일제가 3.1운동 등의 영향으로 경복궁을 완전히 해체하지 못하고 전각만 대대적으로 철거한 채 경회로 북쪽에는 총독 골프 연습장을 짓는 등 경복궁을 유린한 실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복궁을 청사 중심으로 완전히 해체하고 청사와 공원 부지로 조성하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총독부 청사는 1995년에 철거되고 경복궁 복원이 시작됩니다. 국가기록원에는 대한뉴스, 88올림픽, 2002 월드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과 폐막식, 남북 적십자 회담 영상 등이 시청각 기록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한뉴스는 과거 일상의 흔적과 기억을 생생하게 담아낸 영상 기록입니다. 말과 글로 설명하기 힘든 현장의 모습과 목소리를 시청각 기록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법에서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행정박물도 기록물에 포함시켜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라기록관에는 역대 국세, 관인, 올림픽 성화봉과 훈장, 메달, 선물 등이 행정박물로 분류되어 기록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대 국세입니다.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며 나라의 시대성과 국력, 문화를 반영하는 상징물입니다. (2018년)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금메달입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활동 종료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기록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공공기록들에 대한 전시입니다. 여러분을 만들어 온 기록들은 무엇인가요? 이번 영상을 통하여 우리의 기록과 나의 기록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